어머님, 안녕하세요. 아들이 결혼할 여자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얼마 전 저에게 카드를 던지며 막말한 여자였습니다. 사연이 계속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후 3시가 막 지난 시각, 마트 계산대 앞에는 카트를 끌고 온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바코드를 찍어가며 물건을 계산했습니다. 55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가장 많이 앉아 있었던 자리가 바로 이 계산대였습니다. 25세 아들을 낳고 33세 남편을 잃고 그 뒤로는 혼자였습니다. 아들 하나 키우기 위해 20년이 넘는 세월을 이 자리에서 보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일찍 가세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옆 계산대에 앉은 파트타이머가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가봤자 텅 빈 거실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아들 준호는 작년에 변호사 사무실 차렸고 이제는 퇴근도 늦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드는 일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좋았습니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고 짧은 인사를 나누고 누군가의 일상에 스쳐 지나가는 일이 저에게는 위로였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어. 내가 다 벌잖아. 준호는 자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게 좋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 사실은 아들이 걱정될까봐 한 말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욱신거렸고 허리는 오후만 되면 뻐근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이만큼 잘 컸으니 이 정도 아픔은 견딜만 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바코드를 찍고 봉투에 담고 인사를 건네는 일상이 반복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키가 큰 여자 손님이 카트를 밀며 제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고개를 들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지만 그 여자는 대답 대신 카트 안에 물건을 하나씩 계산대 위로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올려놓는다기보다는 내리찍듯 놓았습니다. 통조림 캔이 쿵 소리를 내며 계산대에 부딪혔고 과일 봉지가 거칠게 던져졌습니다. 저는 순간 미간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니까요. 그저 물건을 하나씩 집어들어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금액은 43,500원입니다. 제가 부드럽게 말하자 그 여자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계산대 위로 툭 던졌습니다. 카드는 미끄러지듯 제 손 앞까지 굴러왔습니다. 저는 잠시 그 카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냥 참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손님 카드는 손으로 주셔야죠.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뭐라고요? 카드를 던지시면 안 돼요. 손으로 주세요. 저는 카드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손님, 저도 사람입니다. 존중해 주셔야죠. 존중, 돈 받아먹는 게 쉬워요. 거기 앉아서 계산이나 하면서 말이 왜 그렇게 많아요? 그 여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손님, 저는 지금 예의를 지켜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의, 아니 어따 대고 지적질이세요. 내가 돈 내는 손님이에요. 손님, 당신 월급 누가 주는 줄 알아요? 그 여자는 계산대를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저는 움찔했지만 시선은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손님이시니까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야, 점장 불러요. 점장. 그 여자는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고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파트타이머가 황급히 사무실로 뛰어갔고 곧 점장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손님? 이 사람이 지금 저한테 반말하고 기분 나쁘게 지적질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 여자는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점장은 저를 힐끔 보더니
그 여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로 끝나요? 이 사람 교육 제대로 안 시켜요? 손님한테 이게 무슨 태도예요? 점장은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영수증을 낚아채듯 들고는 가방을 휙 메고 나가버렸습니다. 점장은 그제야 저를 돌아봤습니다. 정 대리님, 사무실로 오세요. 사무실 안은 좁고 답답했습니다. 점장은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정 대리님, 손님한테 왜 그러셨어요? 점장님, 그 손님이 카드를 던졌어요. 물건도 막 놓고요. 그래도 참으셔야죠. 손님이잖아요. 저도 사람인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 대리님, 여기가 어디예요? 마트예요. 우리는 서비스업이에요. 손님이 화내면 우리가 참아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점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엔 이러지 마세요. 손님이 컴플레인 넣으면 본사까지 올라가요. 조심하세요. 그렇게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다시 계산대에 앉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바코드를 찍는 손놀림이 평소보다 느렸고 머릿속은 하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서야 저는 겨우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준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대답 대신 신발을 벗었습니다. 준호는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엄마, 거짓말하지 마. 얼굴 봐. 뭔데?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카드를 던진 일, 제가 한 말, 그 여자가 소리친 일, 점장한테 혼난 일까지.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준호는 말없이 듣다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게 무슨 개 같은 소리야.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준호야,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엄마, 그런 애들은 정신머리가 제대로 박혀 있지 않은 거야. 다음에 또 그런 일 있으면 바로 나한테 전화해.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진짜 이제 마트 일 그만뒀으면 좋겠어. 내가 다 벌잖아. 나는 일하는 게 좋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되짚었습니다. 그 여자의 목소리가, 점장의 한숨이,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마트에 나갔고 계산대에 앉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석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준호가 퇴근하고 들어오는 시간이 부쩍 빨라졌습니다. 예전엔 밤 10시가 넘어야 현관문이 열렸는데 요즘은 8시만 되면 집에 도착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뭔가 숨기고 있을 때 짓는 표정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준호는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나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변호사 동기야. 저는 국그릇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준호의 입가에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여자친구. 변호사 동기야. 되게 좋은 사람이야.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20년 넘게 키운 아들이지만 이렇게 환한 표정은 처음 봤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겠다. 그 뒤로 며칠간 준호는 저녁마다 여자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같이 밥 먹었다는 이야기, 주말에 영화 봤다는 이야기,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좋으면 저도 좋았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어. 이 사람이면 될 것 같아. 저는 잠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33. 이제 충분히 결혼할 나이였습니다. 그래, 언제 데려올래? 다음 주 일요일에 점심 먹으러 올게. 엄마, 그날 일 쉬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TV를 켰지만 화면에 무엇이 나오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준호의 웃는 얼굴만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아들이 제 곁을 떠나는구나. 가슴 한쪽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지만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이만큼 잘 컸으니까요. 일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집 안 구석구석을 닦았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했고 마트에서 장을 봐왔습니다. 갈비찜을 하고 잡채를 만들고 과일도 정성스럽게 깎아 접시에 담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도 여러 번 갈아입었습니다. 결국 단정한 블라우스에 검정 바지를 골랐습니다. 정오가 되자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서 있었고 그 옆에 여자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화장이 진했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 얼굴이었습니다. 석 달 전 마트에서 카드를 던지고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점장을 부르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저는 현관 문턱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호가 뭐라 말하는 게 들렸지만 귓가에서 멀게 울렸습니다.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지만 저를 알아보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예의 바른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가슴속이 뒤틀리는 걸 느꼈습니다. 준호가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억지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왔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따르면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물잔을 들고 거실로 나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민지가 웃으며 집이 깨끗하다고 칭찬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준호는 민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호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웃을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석 달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카드를 던지던 손, 저를 향해 소리치던 목소리, 점장 앞에서 저를 비난하던 표정,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지만 민지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마주칠 때마다 속이 뒤틀렸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내왔고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준호는 민지에게 반찬을 계속 권했고 민지는 웃으며 받아 먹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음식이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속이 답답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준호는 제 표정을 보며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계속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야, 잠깐 나 좀 보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민지에게 잠깐만 있으라고 하고는 저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저 여자 내가 아는 사람이야. 마트에서 봤어. 석 달 전에. 그때 카드 던지고
나한테 소리 지르고 점장 부르고 그 사람이야. 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확실해? 확실해.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민지 앞에 섰습니다. 민지야, 너 석 달 전에 우리 동네 마트 간 적 있어. 거기서 계산하시던 분한테 카드 던지고 소리 지른 적 있냐고. 민지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그런 거 없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민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날 당신이 카드를 던졌어요. 그리고 저한테 소리 질렀죠. 민지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민지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지야, 우리 그만 만나자. 나가줘.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지는 잠시 서 있다가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에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가 짧았고 저녁에 돌아와도 방으로 곧장 들어가 버렸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게 보였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선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준호의 눈은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과일을 깎아 접시에 담아 준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준호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힘들지. 준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좀 힘들어. 근데 엄마 잘못은 아니야. 준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환하게 웃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마트 계산대에 앉아 손님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코드를 찍고 물건을 봉투에 담고 인사를 건네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때 옆 계산대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그쪽을 봤습니다. 한 젊은 여자 손님이 계산대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고 있었고 여자는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석 달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민지가 저를 향해 소리치던 모습, 점장 앞에서 저를 비난하던 모습,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자는 결국 점장을 불렀고 점장이 나와 사과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여자가 가고 난 뒤 점장은 직원을 데리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 아까 그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물 자국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괜찮아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다음부턴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손님 화나게 하지 말라고요.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며 가슴속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준호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참아야만 할까? 왜 우리는 고개를 숙여야만 할까? 손님이라는 이유로, 돈을 받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걸까? 가슴 속에서 답답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저를 봤습니다. 엄마, 오늘 일찍 들어왔네. 준호는 제 얼굴을 보더니 바로 알아챘습니다.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또 무슨 일 있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준호는 계속 저를 쳐다봤습니다. 결국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옆 계산대의 소란, 울던 직원, 점장의 말. 준호는 듣는 내내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그만뒀으면 좋겠어. 준호야, 나는 엄마 돈 문제 아니잖아. 내가 변호사까지 됐는데 엄마 먹여 살리는 거 문제도 아니고. 근데 왜 엄마가 거기서 그런 취급 받으면서까지 일해야 돼?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맨날 심심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진짜 그래? 아니면 나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준호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요즘은 마트에 가는 게 무서웠습니다. 계산대에 앉을 때마다 또 누군가 소리를 지르진 않을까, 또 누군가 저를 무시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만두면 집에만 있어야 했고, 그러면 준호가 더 걱정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소파 등받이에 등을 기대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엄마, 나 요즘 미칠 것 같아. 민지 일도 그렇고, 엄마 보는 것도 그렇고, 사무실에서 일하다가도 자꾸 엄마 생각나. 혹시 오늘도 누가 엄마한테 함부로 하진 않을까? 엄마가 또 혼자 참고 있진 않을까? 준호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나 변호사 된 게 뭐야? 엄마 하나 지켜주지도 못하는데. 저는 준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준호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버티는 게 준호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걸.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넘게 일해온 마트. 아들을 키우기 위해 매일 아침 나갔던 곳. 그곳에서 저는 무엇이었을까? 그저 계산만 하는 기계였을까? 아니면 한 사람이었을까?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점장님께 말씀드리자. 이제 그만두겠다고. 준호를 위해서라도,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참으면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트로 향했습니다.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도착해 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점장은 커피를 마시다 말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점장님, 저 이번 달 말로 그만두려고 합니다. 점장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갑자기 왜요? 지금 계산대 인력도 부족한데 갑자기 나가시면 곤란한데요. 점장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 점장은 한숨을 쉬며 팔짱을 꼈습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한 번도 자리를 비운 적 없이 일해온 것도, 명절에도 나와서 일한 것도, 그 누구보다 성실했던 것도 이 순간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점장의 눈에는 그저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는 불편함만 가득했습니다. 그럼 후임자 구할 때까지는 나오셔야죠. 저는 점장실을 나왔습니다. 탈의실로 가서 유니폼을 입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자리에 앉았지만 오늘따라 그 자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바코드 스캐너, 계산기, 영수증 용지, 20년 넘게 매일 만졌던 것들이 오늘은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인사를 건넸고 물건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만둔다고 말은 했지만 정말 잘한 일일까? 준호는 기뻐하겠지만 저는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손님 한 명이 카트를 끌고 제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저는 물건을 집어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우유팩을 집으려다 놓쳤습니다. 우유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황급히 몸을 숙여 우유팩을 주워 올렸습니다. 손님은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저는 다시 바코드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계산기 버튼을 잘못 눌렀습니다. 금액이 이상하게 표시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취소 버튼을 누르고 처음부터 다시 계산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옆 계산대에 앉은 파트타이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실수가 이어졌습니다. 잔돈을 잘못 거슬러 주기도 했고 영수증을 빼먹기도 했습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이해해 주었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마트에 손님이 뜸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계산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 손님이 장바구니를 들고 제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깨끗한 얼굴, 조용한 눈빛, 뭔가 차분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물건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손이 떨렸습니다. 토마토를 집으려다 손가락이 미끄러져 토마토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몸을 숙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때 여자 손님이 먼저 몸을 숙여 토마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살짝 올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실수를 했지만 짜증을 내거나 불평하는 손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건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천천히 조심스럽게. 여자는 제가 계산하는 동안 말없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급하게 재촉하지도 않았고 핸드폰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계산이 끝났습니다. 여자는 카드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밝은 미소는 아니었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미소였습니다. 오늘 힘드신 것 같은데 조금만 힘내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례지만 결혼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이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연락처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0년 넘게 마트에서 일하면서 손님에게 이런 부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너무 무례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 사람이 준호와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분하고 따뜻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민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여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 무슨 이유로요? 제 아들이 있어요. 33인데 변호사예요. 착한 아이인데 요즘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손님을 보니까 우리 아들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제 말을 듣고 여자는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제가 20년 넘게 여기서 일했는데요. 사람 보는 눈은 있거든요. 손님 같은 분 처음 봤어요. 여자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 학교에서 상담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어요. 이게 제 번호예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명함에는 초등학교 상담교사 이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무례한 부탁을 드렸는데
괜찮아요. 어머님 마음이 느껴져서요. 수진 씨는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명함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따뜻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었지만 이 한 사람을 만난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준호는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왔어. 오늘은 어땠어? 응, 괜찮았어. 저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준호는 명함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게 뭐야? 오늘 마트에서 만난 손님인데 정말 좋은 사람 같더라. 한번 연락해봐. 엄마, 뭐 하는 거야? 손님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 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사람 보는 눈은 있어. 이번엔 진짜 좋은 사람이야. 한 번만 만나봐. 준호는 명함을 들여다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생각해볼게. 저는 준호의 대답을 듣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손도 떨렸고 실수도 많이 했고 마음도 심란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를 만난 건 행운이었습니다. 준호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마트에 가야 했지만 이제 그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를 견디게 했습니다. 마지막 출근일이 다가왔습니다. 달력을 넘기며 하루하루를 지워갈 때마다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후련함과 아쉬움이 뒤섞인 기분이었습니다. 20년이란 시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가슴 한편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지만 동시에 자유로워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준호는 그 며칠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건넨 명함을 서랍에 넣어두었는지 버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준호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출근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마트 유니폼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이 옷을 입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손가락으로 명찰을 쓰다듬었습니다. 계산 2팀 정밀한 20년 넘게 달고 다닌 명찰이었습니다. 마트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각자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점장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오늘이 제 마지막 날이라는 걸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탈의실에서 짐을 정리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계산대에 앉았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코드를 찍고 계산을 하고 영수증을 건네는 일. 20년 넘게 반복한 일이었지만 오늘은 하나하나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일을 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도 20년 동안 저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풍경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떠나도 이곳은 여전히 돌아갈 것이고 저는 그저 지나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손님이 뜸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계산대에 앉아 마트 안을 바라봤습니다. 진열대, 형광등, 쇼핑카트. 모든 게 익숙했지만 이제는 작별을 고해야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수진 씨였습니다. 지난번에 토마토를 주워주고 명함을 건네주었던 그 여자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 씨는 장바구니를 들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또 오셨네요. 네, 이 근처에서 일하거든요. 자주 와요. 수진 씨는 장바구니에 든 물건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바코드를 찍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제 아들한테 연락 받으셨어요? 수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며칠 전에 연락 왔어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주 토요일에 만나기로 했어요. 커피 한잔 하기로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준호가 연락을 했구나. 아무 말도 안 하더니 혼자 연락했구나. 정말요. 감사합니다. 제가 무례하게 부탁드렸는데 괜찮아요. 어머니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궁금하기도 했어요. 어떤 분이실까? 수진 씨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계산을 마치고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수진 씨는 영수증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마지막 날이시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표정에서 느껴져요. 뭔가 작별하는 듯한 느낌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수진 씨는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준호와 잘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계산대에서 일어나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유니폼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명찰을 떼어내며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20년의 무게가 느껴지는 작은 명찰이었습니다. 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점장은 서류를 보다 말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인수인계 자료에 대해서만 물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오래 일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점장실을 나오며 가슴속이 싸늘했습니다. 탈의실에서 짐을 챙기는데 옆 계산대에서 일하던 파트타이머가 들어와 아쉽다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품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2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마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마트 건물을 뒤돌아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여전히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없어도 이곳은 계속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그저 수많은 직원 중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지나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길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이제는 출근길이 아니라 그냥 길일 뿐이구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준호야, 왜 밖에 있어? 엄마 기다렸어.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 준호는 제 손에 든 짐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수고했어, 엄마. 저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저 준호를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치킨, 피자, 케이크까지. 준호가 준비한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야. 20년 고생한 거 축하하고, 이제 자유로워진 거 축하하는 날. 저는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콜라를 따라주며 웃었습니다. 엄마, 건배하자. 엄마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저는 콜라잔을 들고 준호와 부딪혔습니다. 딸그랑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콜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끝났구나. 20년이 끝났구나. 가슴속이 복잡했습니다. 후련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엄마, 수진 씨한테 연락했어.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수진 씨가 오늘 마트에 왔었어. 이번 주 토요일에 만나기로 했어. 근데 엄마, 기대는 하지 마. 그냥 커피 한잔 하는 거야. 알았어. 근데 준호야, 좋은 사람이야. 엄마가 장담해. 준호는 웃으며 치킨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하루는 힘들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되고 유니폼을 입지 않아도 되고 계산대에 앉지 않아도 됩니다.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막막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 창밖으로 별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찾아가면 되겠지. 나를 위한 시간을, 나를 위한 삶을.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TV를 켜놓고 있었지만 화면에 무엇이 나오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는 온통 준호의 방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옷장 문 여는 소리, 서랍 뒤지는 소리, 향수 뿌리는 소리. 모든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저는 준호를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준호야, 오늘 멋있네. 엄마, 그냥 커피 마시는 거야. 기대하지 마. 준호는 시계를 차며 말했지만 귀가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민지와 헤어진 뒤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녀올게. 준호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창가로 다가가 준호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잘 되길.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길. 그 뒤 몇 시간은 정말 길었습니다. 저는 집안을 정리했다가 설거지를 했다가 빨래를 개었다가 다시 거실에 앉았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시계를 몇 번이나 쳐다봤는지 모릅니다. 준호는 언제쯤 돌아올까? 잘 되고 있을까? 수진 씨는 준호를 어떻게 생각할까? 오후 5시쯤 되었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을 살피려 했지만 준호는 무표정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았어. 다음에 또 만나기로 했어.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진짜 어땠는데? 엄마가 말한 대로야. 조용하고 차분하고 말도 예쁘게 하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준호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말했습니다. 저는 준호의 얼굴을 보며 웃었습니다. 준호의 입가에 미세하게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엄마, 근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 이제 겨우 한 번 만난 거야. 준호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이번엔 잘 될 거라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주말마다 수진 씨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커피를 마셨고, 다음엔 영화를 봤고, 그 다음엔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호는 만날 때마다 집에 돌아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수진 씨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기뻤습니다. 준호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바구니가 무거웠습니다. 손잡이를 꽉 잡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발이 헛디뎠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지며 물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발목이 욱신거렸고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달려와 119에 전화를 했고 곧 구급차가 왔습니다. 저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 선생님의 진찰을 받았습니다. 발목 인대가 늘어났고 금이 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깁스를 하고 입원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뒤 저는 준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준호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고 바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준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준호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저를 보더니 침대 옆에 앉았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며 제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와서 챙겨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말리려 했지만 준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호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아침에 와서 제 식사를 챙겨주고 낮에 일을 보러 갔다가 저녁에 다시 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바빴습니다. 법원에 가야 할 일도 있었고 의뢰인을 만나야 할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준호가 안쓰러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수진 씨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수진 씨, 어떻게 여기를? 준호 씨한테 들었어요. 많이 놀라셨죠? 수진 씨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괜찮아요. 이제 많이 나았어요. 그날부터 수진 씨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병원으로 와서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물을 떠다 주고 베개를 정리해주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준호가 일 때문에 못 올 때는 수진 씨가 저녁까지 챙겨주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녁 무렵 준호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는 제 침대 옆에 앉아 과일을 깎아주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웠습니다. 수진 씨, 오늘도 왔어. 응, 방금 왔어. 어머님 오늘 많이 좋아지셨어. 수진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침대 옆에 앉으며 저를 봤고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진 씨가 잘 챙겨준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수진 씨를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의 눈빛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준호와 수진 씨는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준호가 수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준호는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수진 씨한테 프러포즈 했어. 결혼하자고 했어. 저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진 씨가 좋다고 했어.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 저는 준호를 안아주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축하해, 준호야. 정말 축하해. 준호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수진 씨 소개시켜줘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 둘이 잘 맞아서 그런 거야. 그날 저녁 수진 씨도 병실에 왔습니다. 저는 수진 씨를 보며 웃었습니다. 수진 씨, 축하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할게요. 수진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준호 잘 부탁해요. 세 사람은 병실에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 별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행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병원에서 퇴원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발목은 거의 나았고 깁스도 풀렸습니다. 목발을 짚고 다니던 시간도 지나가고 이제는 조심스럽게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집 안에서 천천히 걸으며 재활을 하던 어느 오후 준호와 수진 씨가 함께 집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소파에 앉아 저를 마주 봤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2달 뒤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 계절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뭉클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수진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으로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모여서 조용하게 축복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화려한 것보다 진심이 담긴 것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준비는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예식장을 알아보고 드레스를 고르고
청첩장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행복했습니다. 준호가 웃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민지와 헤어진 뒤 힘들어하던 준호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일주일에 두세 번 우리 집에 왔습니다. 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대하던 수진 씨도 점점 편해졌습니다. 부엌에서 함께 설거지를 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아이들 이야기, 가족 이야기. 수진 씨의 목소리는 언제나 차분했고 말투는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진 씨와 단둘이 거실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준호는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차를 마시다 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준호 씨를 혼자서 키우셨냐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고. 저는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어린 준호를 안고 마트 문을 처음 연 날, 밤늦게 일하고 돌아와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던 밤들, 그 모든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다고. 준호가 있었으니까 버틸 수 있었다고. 아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고. 수진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잘할 거라고. 준호 씨도 잘 챙기고 어머님도 잘 모실 거라고. 저는 수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준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는 걸.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예식장에 일찍 도착해 준비를 도왔습니다. 꽃들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고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많지 않은 인원이었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준호는 턱시도를 입고 대기실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준호의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물었습니다. 떨리냐고.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떨리지만 행복하다고. 드디어 정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수진 씨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심플한 드레스였지만 수진 씨에게 잘 어울렸습니다. 수진 씨는 제게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수진 씨를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되는 사람, 준호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 감사했습니다.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와 수진 씨는 단상 위에 나란히 섰습니다. 줄에 선생님이 축사를 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약했습니다.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수진 씨는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객석에 앉아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음식을 먹으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마트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도 왔고, 준호의 동료, 변호사들도 왔고, 수진 씨의 학교 선생님들도 왔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준호와 수진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제 양옆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이라고. 엄마가 아니었으면 수진 씨를 만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명이었다고. 두 사람이 잘 맞아서 그런 거라고. 수진 씨도 말했습니다. 어머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좋았다고. 뭔가 특별한 분이라는 걸 알았다고. 저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서로 아끼고 존중하며 살라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예식장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참 오래 걸렸구나. 여기까지 오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구나. 20년 넘게 마트에서 일하며 준호를 키웠습니다. 힘든 순간도 많았고, 무시당한 적도 많았고, 참아야 했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순간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민지를 만났던 일도 이제는 감사했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을 것이고 준호는 수진 씨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쁜 일처럼 보였던 그 순간이 사실은 전환점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는 쓸데없는 순간이 없다는 것을. 힘든 순간도 고통스러운 순간도 모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 순간들이 모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고 지금의 행복을 만든다는 것을.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수진 씨와 함께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소파에 기대 앉았습니다. 발목은 아직 조금 불편했지만 많이 나아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나을 것입니다. 모든 상처는 결국 시간이 치유해줍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20년 넘게 아들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제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야겠다고. 가보고 싶었던 곳에 가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고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배워야겠다고. 마트를 그만둔 것이 후회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진 씨와 함께 찍은 사진도 함께 보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라고. 행복하게 지내라고. 준호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사랑한다고.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을 것이고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행복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것, 고통과 행복이 함께 오는 것.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아무 걱정도, 아무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평화만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가족이라도 사람 대접은 서로 해줘야 합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것이 진짜 미덕입니다. 그리고 나쁜 일처럼 보이는 순간도 결국엔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압니다.